안녕하세요. 블루칩 뮤추얼 펀드 리서치 팀 이시열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기업은 아진산업입니다. 기업의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입니다. 아진산업은 슬라이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동차 차체 부품이 매출의 10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이 중 매출의 90%는 대시컴프와 같은 보강 패널류이며 나머지 10%는 차체 부품 생산 설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진산업이 공급하는 차체 부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 중 차체입니다. 동 제품들은 차체의 형상을 구성하면서 차량의 고속 주행 시 방수, 방음 및 외부로부터의 물, 먼지, 열, 소음 등을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 확보 및 기능을 수행하고 차량 충돌 시에는 탑승자에게 외부로의 충격 전달을 최소화하는 역할의 보강 패널입니다. 동사의 매출 대부분은 차체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장 부품, 배터리 등의 냉각 장치인 EWP, 차량의 냉난방을 컨트롤 시스템인 CCH, 차량 주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AVRM 등 전장, IT 사업 분야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부품의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품이 아닌 결합 부품, 즉 모듈 형태로 공급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부품을 모듈화 시스템화하여 고객사인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 판매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아진산업의 지난 4년간의 연구개발 과제 현황 중 일부를 발췌해온 것입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는 고안전, 고강도, 경량화, 모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동사는 경량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부품 공급을 위한 30% 경량화 기술 확보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주행거리이며 이를 위해 차량의 부품의 경량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하여 생산 능력 향상,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용 영상 카메라 기술 개발 등 자동차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전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동사의 주요 제품 납품 현황입니다. 동사와 고객사인 자동차 완성 업체와의 거래 계약은 부품 공급 수주 시에 차량이 단종될 때까지 거래 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 보이는 것처럼 제네시스 시리즈, 산타페, 팰리세이드 등 인기 모델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실적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의 5개년 실적 추이입니다. 2017년 중국 사드 문제가 터졌으며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사의 실적과 성장이 부진한 시기가 있었으나 22년 전년 대비 매출 24% 상승, 영업이익 전년 대비 232% 상승,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267% 상승하는 실적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적자를 기록하던 중국 공장 처분이 있습니다. 중국 공장은 사드 여파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코로나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어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아진산업은 21년 말 중국 자회사 법인을 처분하였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던 중국 법인을 처분하면서 리스크를 해소를 통한 실적 개선이 22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왼쪽 위의 표는 동사의 국가별 매출액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인을 정리한 중국의 경우 매출 비중이 크게 축소하였고 앞으로 중요해질 인도네시아 매출이 새롭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미국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데 아진산업은 이에
현대기아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의 협력사로 미국 공장을 지으며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산 실적은 21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와 중국 공장 처분으로 인해 캐파가 소폭 하락하였지만, 이를 제외하면 5년간 캐파가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고, 22년 생산 실적이 전년 대비 19.54% 상승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22년 평균 가동률은 81.65%로 추가 생산 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23년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역대 최대 실적에 맞춰 좋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시장 구조는 매우 폐쇄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부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와의 밀접한 관계가 요구되며, 오래된 협력 관계에서 나오는 차체 부품의 업력, 특허, 균일한 제품 양산 능력 등이 기술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하고,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정치 산업의 특징상 자본 진입 장벽이 구축되어 있어 산업 내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실적은 제품을 공급하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에 크게 좌우된다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의 핵심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IRA법을 발표하며 전기 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IRA법은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보조금을 통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 기아차도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을 짓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현대, 기아차와 협력 관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이를 기회 삼아 미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2032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차량의 67%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차량 제조사에 강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주에서 판매해야 하는 무탄소 배출 차량 비율을 2026년 35%에서 시작하여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2년 미국 차종별 판매 비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6%로 10년 내 미국 전기차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중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전체 점유율 중 3위를 차지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출시된 전기차 모델은 50종입니다. 향후 모델 수가 증가하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 25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량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PQ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의 경우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가 가격 경쟁력인 것은 사실이나, 부품 산업의 과도한 가격 경쟁은 제품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급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언급했던 대로 폐쇄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에 소수 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공급업체의 파산은 산업의 과점화를 심화시켜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마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의 경우 원자재인 철과 운반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의 가격은 거시적인 변수가 가격의 설정 요소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운반비의 경우 코로나 봉쇄 정책이 단기적인 비용 상승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운반비 안정화로 인한 차후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변수는 Q라고 할 수 있습니다. Q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제품의 수요와 캐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아진산업의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입니다.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IRA법에 의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진산업은 현대차 그룹의 1차 벤더로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 첫 번째 기업입니다. 투자 규모는 4,400억 원으로 현재 아진산업의 시가총액이 2,5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공장에서 제품 양산 시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은 24년 6월 완공 예정이며 25년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Q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Q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제품의 수요와 캐파가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공장 증설로 캐파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전기차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아진산업의 실적 향상이 예상되며 이 같은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저평가입니다. 두 기업은 아진산업과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PER 그룹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한 자동차 차체 부품을 제공하는 부품업체입니다. 현대차 외에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PER은 11.18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은 범퍼, 콘솔 등을 제공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아진산업과 같이 현대 기아차에 주로 납품하고 있으며 1차 벤더로 미국 공장을 증설한 기업입니다. PER은 10.19입니다. 아진산업은 현재 PER 7.53으로 PER 그룹의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의 표가 저평가받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20년부터 21년 당기순이익 적자를 들 수 있습니다. 20년부터 21년 코로나와 중국 공장 적자, 중국 공장 처분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엔 퍼가 찍히지 않았고 21년엔 퍼가 51로 일반 투자자가 보기에 매우 높은 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상장한 이래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초반의 스몰캡 주식이었던 아진산업의 경우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진을 제외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주식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1년 말 기준으로 적자를 보던 중국 공장 법인을 처분하였으며 미국 매출의 증가로 실적, 특히 당기순이익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따라서 실적과 체질 개선으로 인한 재평가가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진산업 PER 그룹과의 경쟁력입니다. 다음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진산업은 제네시스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모델은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라인 모델입니다. 아진산업의 매출 40%는 제네시스 모델의 모듈 납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진산업의 차량 부품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자체 평가 대상에서 4플러스 등급에서 5스타로 평가 향상되며 고객사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과 실적 개선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퍼 7.53은 앞서 언급했던 PER 그룹의 평균 PER 10.6과 비교하였을 때 저평가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향후 실적 향상과 현대 기아차 미국 전기차 공장의 이전 모멘텀을 타고 새롭게 향상된 밸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스크입니다. 다음 표는 아진산업의 매출처를 정리한 표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 대한 매출 비중은 77%로 현대 기아차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업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리스크는 24년 6월 완공될 미국 공장을 통해 납품 다변화 추진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리스크는 높은 부채율입니다. 아진산업은 179.33%의 높은 부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오른쪽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장기 차입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600억 원의 예금성 현금도 보유하고 있고 실적도 향상되고 있어 향후 부채 감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다음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매출은 당사 제품의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1분기 국내 해외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비율을 각각 당사의 해외 매출 비중 70%, 국내 매출 비중 30% 가중치에 적용하여 해외 매출, 국내 매출 증가율을 구하고 당사의 전년 매출 총액에 곱하여 구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예상 매출 원가율을 전년도와 동일 가정하여 계산하여 구했습니다. 판관비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운반비가 오른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운반비가 오르기 전인 2019년 운반비에 비해 22년 2배에 해당하는 운반비 지출이 있었고 이를 각각 23년, 24년 30%씩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업이익 외 손익은 21년 중국 공장 처분으로 인한 손실 31억을 제외한 3개년 평균 영업외 손익을 계산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672.4억, 법인세는 134.4억 원, 당기순이익은 538억 원이 나왔습니다. 24년 매출은 23년 실적 성장치에 23년 촬영용 반도체 공급 부족 해결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여 성장치를 23년 예상 성장치의 60%를 예상하여 24년 매출에 반영하였습니다. 7,195.2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는 예상 매출 원가율을 전년도와 동일 가정하여 구하였습니다. 판관비는 전년도 판관비 품목 중 운반비 30% 하향 안정화를 가정하였습니다. 영업외 손익은 21년 중국 공장 처분으로 인한 손실 마이너스 31억을 제외한 3개년 평균 영업외 손익을 고려하여 계산했습니다. 이에 당기순이익 649.7억 원이 나왔습니다. 23년 예상 EPS는 1386원, 24년 예상 EPS는 1674원, 2023년 타깃 멀티플은 6.0, 2024년 타깃 멀티플은 동사의 기술 경쟁력, 미국 공장과 실적 개선이 주가에 반영될 것을 고려하여 PER 그룹의 퍼에 30% 할인한 7.5를 주었습니다. 2023년 타겟 프라이스는 8,316원, 2024년 타겟 프라이스는 12,555원, 상승 여력 2023년 30%, 2024년 97%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